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2급 11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 4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두 번째죠.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이에요. 이것이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즉, 선적지 조건으로 선적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오래전에 형성된 재고층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매우 낮은 이익을 보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자, 이것이 왜 옳지 않은 답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화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선형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해서 한번 보면은요. 네, 1,000원이었던 거가 2,000원이 되고 2,000원이 3,000원이 되고 3,000원이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선입선출법 대신에 후입선출법을 적용했어요. 즉,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원의 소비 또는 판매죠. 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로 보겠습니다. 4,000원에 들어온 물건을 판매합니다. 자, 이걸 먼저 판매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000원짜리를 이제 두 번째 판매하고 2,000원에 들어온 것을 세 번째로 판매하고 1,000원에 들어온 것을 네 번째로 판매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순서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재고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오래전에 형성된 재고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자, 오래전에 형성된 재고층이 감소한다면, 자, 오래전에 형성된 재고층이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4,000원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3,000원, 2,000원, 1,000원은 이미 오래된 것이죠. 올드한 것이죠. 네. 옛날이라고 할게요. 옛날 자산이에요. 자, 이러한 자산들이 옛날 재고 자산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런 자산들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 사온 그 원가들이 현재 판매 시점에 대응이 된다면, 자, 이런 원가들이 현재 수익에 대응이 되겠죠. 옛날 자산, 즉 옛날 재고 원가가 현재 수익에 대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낮은 이익이 아니라 매우 높은 이익을 보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고의 20X1 회계연도 결산 시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상품의 특성상 감모된 재고수량은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산 분계 전 장부상 기말 재고수량이 100개입니다. 실제 재고수량은 95개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수량보다 장부상 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개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자, 이 5개의 경우 감모된 것인데 이 감모된 재고수량 원가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비정상 감모 손실로 보겠다는 얘기죠. 비정상 감모 손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볼까요? 결산 분계 전 장부상 매입 단가가 200원입니다. 곱하기 200원을 하게 되면 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1000원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가 160원입니다. 즉 순실현 가치 160원보다 장부상 단가가 더 높아요. 이거는 이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단위당 40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0원에다가 곱하기 현재 남아있는 재고수량 95개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원) 곱하기 95개 3,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800원이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죠. 그래서 분계를 하면 하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8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800원이 됩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죠. 4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저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시가가 아니라 평가죠. 평가 시 손실현 가능액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죠. 5번 문제입니다. 20X1년 12월 말일 기말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20X2년 3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X2년 기초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 20X1 회계연도의 재고자산 평가 오류가 과대계상된 것이죠. 이 75,000원 과대계상은 20X1년 기준으로 보면 기말 재고자산이 됩니다. 20X1년 기말 재고자산이 2월이 될 때 20X2년 기초 재고자산이 됩니다. 기초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상태로 2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과 관련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였죠. 7번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회수기준, 도래기준, 회수기일, 도래분. 회수기준, 도래기준으로 했다면 회수기일이 도래분만큼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8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상품 재고장에서 9월 12일 갑상품 10개를 단가 500원에 매출하였을 때 매출원가로 오른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갑상품 10개를 500원에 출고를 한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월이월 있고 매입이 있어요. 자, 인도를 보면은 12일에 이제 인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6개의 전월 2월 400원 단가가 그대로 2월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8개 중에서 4개가 인도가 됩니다. 450원 적용이 되죠. 그래서 4,200원이 이제 매출 원가로 되네요. 9번 문제.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매입액을 이제 계산하면 이 총매입액 52만원에서 차감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매입 환출액 4만원 차감하고요. 매입 할인액 25,000원 차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액 10,000원 차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운임이 있는데요. 자, 이 15,000원이 더해져야 되겠네요. 플러스 15,000원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53만 5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7만 5천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7만 5천원을 차감하면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네, 46만원이 나오네요. 예, 정답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이 총 후로 하고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됩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매출 총이익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자, 매출 총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방법은 선입선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 그 다음에 총평균, 그리고 후입선출법입니다.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원가관리사 2급 재고자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